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I'm difficult, I'm h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I'm difficult라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즉 difficult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의미가 전달이 돼요.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대충 의도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나 difficult, hard, easy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어떤 것 또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물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sad, happy, angry 이런 건 물론 상관없죠. I'm sad, I'm angry, I'm happy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용사로 묘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가 어려운데 그게 나한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한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런 문장 구성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It's hard for m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s hard for me.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It's too hard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It's too difficult for me.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것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difficult, hard, easy 이런 말들도 물론 있고 그런 반면에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는 sad, happy, angry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동사를 가지고 이런 식의 묘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나 너무 심심해. 이거 너무 지루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할 때 무슨 말을 써야 되죠?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boring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oring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 어떻게 쓰는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처음에 배우실 때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boring이라고 하는 거는 bore이라는 동사를 ing 동명사 형태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I'm difficult라고 했을 때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되는 게 I'm boring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지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boring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루하게 만드는,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it's boring. 영화가 지루했어, 재미없었어 이런 얘기예요. The movie was boring. The movie was boring. 따라 해볼게요. 영화 재미없었어. The movie was boring. The movie was boring.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이렇게 질문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how was라는 질문 형태로 물어보면 돼요. How was the pizza? How was the spaghetti?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trip? How was your vacat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how was the movie라고 했을 때 it was boring.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었어, 지루했어 이런 얘기예요. 영화 어땠어? 따라해볼게요. How was the movie? 재미없었어, 지루했어. 따라해볼게요. It was boring. It was boring. 자, 우리말로요. 나 너무 지루해 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요? 이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너무 심심해. 그쵸? 이거는 영어로 I'm bored 라고 해요. I'm bored. 절대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I'm boring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boring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루하게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내가 남한테 지루하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즉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심심해 라는 말을 하려면은 I'm bor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bored라는 말은 bore이라는 동사를 과거 분사의 형태로 해서 bor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bored라고 하면은요,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건 수동태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의 문장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I'm bored라고 하면은 나 심심해라는 거고 뭔가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런 얘기할 때는 it's boring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할게요. 나 심심해. I'm bored.
자, 그러면 이 패턴을 그대로 이용해서 몇 가지 예문들을 더 볼게요. 헷갈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죠. 뭔가가 헷갈린다. 일단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했을 때요. 헷갈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느끼는 내가 내 감정을 지금 묘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나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It's confusing 이라고 해야 돼요. It's confusing. 물론 항상 it's는 아니죠. 우리가 이거, 저거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얘기할 때는 This is confusing. That's confusing.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한 번씩만 따라할게요. It's this, that로 지칭을 하면서 confusing, 헷갈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한 번씩만 연습할게요. 따라해보세요. 헷갈린다. It's confusing. 이거 너무 헷갈려 라고 해볼게요. 이거 너무 헷갈려. This is so confusing. 따라 해볼게요. This is so confusing. 그거 진짜 헷갈린다. That's really confusing. 따라 해볼게요. That's really confusing. 자, 아까 우리가 나 심심해 라는 말을 했었죠. I'm bored 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지루한 거면은 it's boring 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confused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안 했던 게 지금 이 confusing 이라는 말도 bored처럼 confuse 라는 동사를 ing 동명사 형태로 써서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헷갈리게 만드는. 자, 그러면요. 같은 맥락에서 confused 이렇게 과거 분사형으로 써서 I'm confused 이라고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해요. I'm confused. I'm so confus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너무 혼란스러워 이런 의미죠. 물론 헷갈린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그 관점이 내가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게 혼란이다 라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혼란스러워, 헷갈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I'm confused 라는 말을 우리말로 가장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을 때 뭐가 가장 자연스럽냐라고 했을 때요. 물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혼란스럽다, 헷갈린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I'm confused가 이런 느낌에 사실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할 때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물론 좀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럴 때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I'm confused, I'm so confus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두 번만 따라할게요. I'm so confused. I'm so confused. 자,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예문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I'm so excited. I'm so excited 이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표현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적인 그런 해석 방식을 통해서 나 너무 흥분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막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가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라고 하면은요, 물론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요,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보통 대개의 경우 무슨 의미냐면 너무 신난다 내지는 너무 기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사전은 참고를 하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사전에 나오는 그 뜻풀이를 그대로 회화로 옮겨서 여러분이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I'm so excited, I'm really excited 하면 무슨 의미라고요? 너무 신난다, 너무 기대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번 따라해 볼게요.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이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행이 너무 기대돼요. 여행하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여행 계획이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행 너무 기대가 돼요.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이거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다음 달에 여행 가는 거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장에 next month만 붙이면 돼요.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next month.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next month. The trip 말고 my trip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I'm so excited about my trip next month. 이렇게요. 이것도 두 번 따라해 볼게요. I'm so excited about the trip next month. I'm so excited about my trip next month. 자, 여기서는 지금 excited라는 분사 형태로 쓰고 있죠. excite라는 동사고 excite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흥분하게 하는,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비록 갖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실질적인 문장에 적용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흥분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많이 부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거를 exciting 이렇게 ing를 붙인 동명사의 형태로도 쓰겠죠? 맞아요. 굉장히 많이 써요. It's so exciting. It's really exciting.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I'm excited라고 하는 거랑 조금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It's exciting이라고 하면은요, 이전 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 어떤 기대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냥 뭔가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엄청 재밌고 스릴이 있고 굉장히 신이 나게 하는 그런 거를 It's exci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I'm excited라고 하는 거랑 It's exciting이라고 하는 거랑 그 의미가 약간 달라져요. 그 어감이 뉘앙스가 약간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interest예요. interest. 이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뭐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그 의미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뭐 금융 용어로서 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단어와 관련해서 연습할 그 의미는 관심, 재미 뭐 이런 의미예요. I'm interested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나는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할 거면은 I'm interested in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I'm very interested in this 라고 하면은 전 이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really interested in this.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두 번 따라해 볼게요. 저는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I'm very interested in this. I'm very interested in this. 자, 이렇게 interest라는 말을 과거 분사형으로 써서 I'm interested라고 하면은 나는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something. 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명사 ing 형태를 붙여서 동명사로 쓰면서 형용사로 써서 interest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I'이라고 하면 안 돼요. It's interesting 또는 he's interesting, she'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를요 우리말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해석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it's interesting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재밌다라는 의미예요. 재밌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오락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재미와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재미예요. 어떤 영화가 재밌고 어떤 오락 게임이 재밌는 거는 it's fun 이라고 함으로써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interest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를 얘기를 하는 게 interesting이에요. 그래서요, it's interesting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도 쓰냐면 신기하다라는 말로도 써요. 와, 그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할 때 wow, that'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wow, that's very interesting. 그거 되게 재밌다, 되게 신기하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 따라해 볼게요.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거 되게 재밌다. That's really interesting. That's very interesting.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무언가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또는 우리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형용사를 처음부터 형용사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뭐 it's fun, it's hard, it's difficult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배웠죠. 동사를 가지고 이거를 과거 분사의 형태로 써서 얘기를 하는 것과 동명사의 형태인 형용사로 쓰는 걸 이런 걸 배웠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의 강의로만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걸 연습을 많이 하고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I'm bored, It's boring, I'm excited, it's exciting, I'm confused, it's confusing 이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Part 1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소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Part 2에서는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 위주로 많이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Part 2에서 다시 만나뵐게요.